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각한 심장마비는 대부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 몇 분 사이에 생명이 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심근경색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1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환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83세가 되었고 평생을 심장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셨지만 아무도 곁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대처 방법을 몰라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간단한 단계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의사일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의료기기나 지식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기억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혹시 여러분이 의식을 잃더라도 응급구조대가 즉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미리 설정해 두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실제로 필요 없는 날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날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렵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착함과 준비된 지식이 자신의 생명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대처법. 제가 의사로 일한 지난 5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증상이 시작된 첫 몇 분 안에만 올바르게 대처했더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도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7가지 중요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있던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든 가벼운 운동을 하든 계단을 오르든 단순히 일어나 물을 마시려 했든 간에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증은 왼쪽 팔, 턱, 목, 때로는 등 뒤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스꺼움, 어지러움, 식은땀,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분 중에 경기도에 사시는 이용호 6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느 오후 뉴스를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떠올리시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약을 가지러 가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실신하지 않고 의식을 유지한 채로 다음 단계들을 차분히 실행하실 수 있었고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 있다면 복용하세요.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면 그 약을 즉시 꺼내어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이세요. 약은 천천히 흡수되며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에 가는 혈류를 도와줍니다.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예전에 의사에게 복용법을 안내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처럼 씹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서 드시거나 임의로 여러 알을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홍모 씨 75세는 갑작스러운 증상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니트로 글리세린을 한꺼번에 3알이나 복용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저혈압이 발생해 급히 병원에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평소 복용법대로 정확하게 드십시오. 그것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금만 참아보자, 곧 괜찮아지겠지라며 버텨보다가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약 후 10분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약을 복용한 직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말씀하실 때는 짧고 분명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혼자 있고 심장 통증이 있습니다. 주소는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이, 성별,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여부도 함께 말해 주세요. 이 정보는 구조대가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배모 씨 65세는 한 번은 명치 쪽이 답답해서 단순한 위염일 거라 생각하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다른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저함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빠르게 신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현관문을 반드시 열어두세요. 가능하다면 대문이나 공동 현관도 함께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문이 잠겨 있다면 응급구조대가 문을 부수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들을 다른 방에 따로 격리해 주세요. 실제로 강아지가 짖거나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구조를 방해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바닥이나 침대에 천천히 등을 탱을대고 눕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쿠션이나 얇은 담요를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이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숨쉬기 어렵다면 소파나 의자 등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곳에 상체를 30도 45도 정도 반쯤 앉는 자세를 취해 주세요. 이때 머리를 약간 높게 유지하면 호흡이 편해집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계단 위나 좁은 의자 끝에 앉는 것, 쪼그려 앉기,
바닥에 엎드리는 자세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는다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을 조이거나 복부를 압박하는 넥타이, 허리띠, 브래지어 등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손목 시계,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해 편안함을 유지하세요. 날씨가 추운 경우엔 너무 무겁지 않은 담요를 가볍게 덮어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6번째,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이미 119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 믿을 만한 분 한두 명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들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이 되고 필요한 경우엔 구조대원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실 때는 짧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장에 통증이 있어서 119에 신고했어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부산에 사시는 장어르신 74세은 그날따라 딸이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옆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바로 달려와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생명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호흡을 천천히 깊게 유지하세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3수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이 아닌 배가 부풀도록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식 호흡이며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맥박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도 의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물을 마시거나 억지로 기침하거나 토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토가 나올 것 같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몸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단계 들어보시기에 어렵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방법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작지만 실질적인 생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심장 질환 위험이 있는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골든 설정을 꼭 해두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드리는 마지막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도 병원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휴대폰에 미리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면 응급구조대가 여러분이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면 건강 앱에 의료 아이디 항목으로 들어가 혈액형, 기저질환, 복용 약물,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를 등록하시고 잠금 화면에서 표시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설정의 긴급 정보 또는 안전 및 응급 상황 메뉴에서 같은 내용을 입력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몇 분이면 끝나지만
그 몇 분의 준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전에 거주하시는 서문식 76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원이 어르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긴급 정보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복용 중이며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고 과거에 뇌출혈 병력이 있음. 이 정보를 통해 응급실 의료진은 치료에 사용될 약물 선택에 있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어르신은 무사히 생명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휴대폰에 적힌 단 한 줄의 정보가 전체 응급처치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으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한 번만 부탁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입력하는 정보 한 줄이 내일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혼자 사신 어르신들께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냉장고 문 안쪽이나 현관 옆 벽면에 비상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붙여두는 것입니다. 이름, 나이, 혈액형, 복용 약물, 기저질환, 비상연락처 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적어두셔도 응급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무기력하게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과 몇 분의 준비가 회복과 영원한 이별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를 위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7가지 단계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막상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을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가장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력하지 않다는 것.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유순자 78세 어르신 이야기를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던 유 어르신은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손수 노트에 적어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말로 그녀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슴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고 유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119에 신고하고 문을 열고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대응하셨습니다. 결국 응급구조대가 제때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특별히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라는 것은 절대 과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혼자 사시는 이웃에게, 혹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 지인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모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준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요. 기회를 얻고 회복하고 그토록 소중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자녀와의 아침 식사, 햇살, 좋은 산책길, 잊고 지냈던 평범한 행복으로의 복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시니까요. 부디 오늘 배우신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심장마비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부터 혼자 있을 때 대처하는 7가지 단계, 그리고 휴대폰에 미리 정보를 설정해두는 준비까지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정말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영상을 다 보신 지금 꼭 하셔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켜고 의료 정보를 입력하는 일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 날 때 하자는 생각도 접어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먼저 찾아올 것이 내일일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위기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가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해 잠시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